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부터 전기기기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직육이 나갑니다. OT 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기기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바로 뭐죠? 구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성이 나오는 거죠. 특성. 그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류기는 뭐뭐에 쓰여요? 그러면 직류는 발전기로도 쓰이고 직류 전동기로도 쓰죠. 다시 얘기해서 에디슨이 전기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에디슨이 막 발전 사업하고 막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산업이죠. 산업. 물론 백열 전구도 중요했지만 산업이 중요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직류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쓸 데가 있어야 되니까 쓰는 거를 우리가 전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발전기 원리, 모든 전동기 원리는 뭐요? 직류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쵸? 우리가 지금서부터 뭐를 배우자고요?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직류 발전기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공부할까요? 원리부터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원리는요, 발전기 원리는 일단 관연도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발전기의 원리, 발전 원리는 뭐에 의한 거냐? 그러면 전자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좀 설명할게요. 여기 이렇게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S극이 존재해요. 그러면 NS극 사이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그쵸? 자속이 지나가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자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속 속에, 그쵸? 자장 속에 우리가 어떤 도체를 이렇게 하나 두고 이 도체를 위로 쭉 올렸어요. 그러면 그 올리는 순간,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순간이란 말이야. 요 순간, 요 도선 주변으로는 자장이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장이 돌게 되면 그 맨도리 전류의 압에 의해서 안에 도선 안에 있는 전하가 한쪽으로 밀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걸 갖다 쓰는 게 우리가 발전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루프라고도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다 우리가 램프를 두면 얘가 이 루프 안에서 자속수가 변화되면 그 변화되는 수를 그 순간은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압력만큼 전하가 흐르죠. 그러면 기전력이 이게 얼로 발전이 돼요. 얼로 발전이 돼요. 라고 나타낸 사람이 바로 누구야? 플레밍이에요. 뭐라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됐죠? 즉 플레밍의 오른손을 이렇게 피면 돼.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렇게 펴가지고 V, B, E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V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대부분 속도 이러죠. 근데 이거는 간단히 하면 도체의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도체의 방향. 그러면 B는 우리가 원래는 자속 밀도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마찬가지 자속의 방향이에요. E는 기전력인 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말 그대로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의 발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면 뭐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기전력이 나오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먼저 도체가 위로 가니까 V, 그쵸? 자속은 N에서 S로 가니까 이렇게 B. 그러니까 기전력 E는 어떻게 되죠? 들어가죠? 요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V, B, E 요걸 놓치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보는데 이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이 된대요.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면 하나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요. 요게 물이 막 흐르고 있어. 물이 막 흐르고 있다고. 물이 막 흐르고 있어. 그러면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어떤 봉상 도체를 하나 뒀어요. 나무 막대기를. 나무 막대기를. 그럼 여기 물이 막 흐르고 있어. 근데 이 나무 막대기를 이 물을 자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자르고가 아니라 자르는 순간이야. 그러면 자르는 순간 이 물이 여기서 멈춰요? 아니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르는 순간 얘 물은 이렇게 안쪽으로 눌린다고. 안쪽으로 이렇게 눌린다고. 그러면 이 눌리는 물은 이 주변을 이렇게 맴돌게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여기에서 맴돌 회오리를 치게 된다고. 그러면 요 안에서 뭔가 회오리를 치게 되니까 그 힘에 의해서 안에 있던 도선 안에 있는 전하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잘 뭐 원리를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고 직류발전기 원리는 전자유도 현상이고 이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와 얘를 찾아주는 게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오지 요런 말들은 나오진 않아요. 됐어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든 회로에서도 써먹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지는 뭐다? 엄지는 운동방해이다. B는 자속의 방해이다. E는 기전력의 방해이다.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엄지, 검지, 중지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로는 우리가 도선 하나 이렇게 끊어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대로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도선을 자장 속에서 가면 와야 되잖아. 발전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시킬까요? 발전기를? 아니지. 우리 운동 중에서도요. 가장 힘든 운동이 뭐예요? 삑삑이야 삑삑이. 삑삑. 왕복 운동이 제일 힘든 거야. 왕복 달리기가 제일 힘든 거야. 아시죠? 여러분들 뭐 다 군대 갔다 와봤을 거 아니야. 군대 가면은 옛날에 얼차려 받을 때 뭐 했어요? 저기까지 뭐 선착순 한 명, 또 선착순 한 명. 왕복 운동이 제일 힘든 거라고요. 갔다 왔다. 왜? 손실이 제일 크다고. 그리고 기계적으로도 기계적 충격도 심하잖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손실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왕복 운동에 대한 발전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다 기기는 회전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나와야죠. 구조적으로. 즉 얘를 이렇게 도선 하나를 왕복으로 움직이지 않고 됐죠? 여기 이렇게 N극이 있고 여기 이렇게 S극이 있다면 요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자속이 존재하고 있고 이때 여기다가 우리는 도선 하나를 이렇게 두는데 이 도선 하나를 왕복으로 운동시키면 힘드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회전 운동을 하려면 얘를 어떤 드럼에다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만 얘가 드럼이 돌면서 자속을 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다 이렇게 회전자라는 드럼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해서 여기다 뭐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회전자라는 드럼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됐죠? 거기다가 우리가 코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홈을 슬롯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홈을 파서 그림 이해 가시죠? 이렇게 홈을 파서
여기다가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 넣어 주는 거야. 이렇게 감아 넣어 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선과 나가는 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전기가. 그러면 여기서 얘를 회전을 시키면 얘가 돌면서 자속을 끊겠죠.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A라는 도선이고 여기가 B라는 도선이라고 한다면 A라는 도선은 얘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V, B, E니까 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 전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 동안 전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하측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봐볼까요? B는 어떻게 돼? 내려가죠. V, B, E.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내려가면서 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측에서 보면 여기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면서 전기가 나가고 올라가면서 전기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부하를 이렇게 두면 됐어요? 얘는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발전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발전기 구조에서 첫 번째 꼭 필요한 게 뭐야? 일단 주 자속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뭐요? 주 자속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있는 거야. 주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걸 우리는 계자라고 합니다.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서 자기적인 영역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계자. 됐죠? 그 다음에 이 주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주자속을 만들었어.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요 주자속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전자석을 쓰는 경우와 그쵸? 영구자석을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작은 게 아닌 이상은 발전기에서는 영구자석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지. 왜? 시간이 지날수록 자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자력을 만들기 위해서 주자석을 만드는 부분은 전자석을 만듭니다. 그러면 전자석은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암페어 턴이라는 기자력에 의해서 자속을 일으키는 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됐죠? 기자력. 됐죠? 암페어 턴. 단위는 AT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여기 어떤 봉상도체에다가 요렇게 코일을 감아요.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이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그러면 우리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는 회로 배웠겠지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엔 뭐가 생겨요? 이렇게 자장이 형성되는 거야.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죠. 즉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엄지를 해서 됐어요? 넘버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엄지의 방향이 전류, 나머지가 자속이 감싸는 방향이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장이 생기는데 이 자장이 여기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게 전류 암페어야. 암페어. 그쵸? 근데 이게 봐봐. 4번을 감았대.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10A라면 여기에 10개의 자속이 생긴다고 쳐봐요. 자속이 몇 개 생긴다고? 10개. 됐어요? 근데 이때 얘가 감았으니까 방향이 어때? 같잖아. 그러면 이때 방향이 같으면 여기서 생긴 자속, 여기서 생기는 자속, 여기서 생기는 자속이 다 합의돼 버려요. 이렇게. 다 합의된다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웨버라는 자속이 이거 웨버라고 읽는 거예요. 10웨버라는 자속이 있는데 이게 4개가 있으면
총 몇 개? 40개의 자속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속을 일으키는 힘은 뭐 감은 권수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 만큼 생긴다. 됐어요? 그게 기자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자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자속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주자속을 끊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쵸? 근데 그걸 우리는 왕복으로 끊는다고 그랬어? 회전으로 끊는다고 그랬어? 회전으로 끊는다고 그랬지. 즉 두 번째는 뭐요? 주자속을 끊어서 뭐를 만들어? 기전력을 만드는 거야. 됐어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 부분을 전기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기자라고 보면 된다고. 뭐라고요? 전기를 일으키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전기자라고 한다고. 됐죠? 이건 또 다른 말로는 회전하는 거야, 고정되는 거야. 이건 회전자지. 그래서 얘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고정자라고 하겠지. 됐죠? 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발전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주자속을 만드는 계자와 주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만드는 전기자가 필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해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면 얘가 회전할 때 문제점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순한 사람이 잘 맞히는 거야. 이게 회전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 선이 꼬여 안 꼬여? 꼬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이 꼬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데가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봐봐요. 여기 이렇게 드럼이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나오고 들어간다면 요 축에다가 회전 축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슬림 링을 두는 거야. 슬림 링을.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 접속시키고 하나를 끌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접속시켜요. 그러면 얘는 같이 도는 거야. 같이 다 돌아. 그러면 이때 여기에다가 뭐를 둡니까? 브러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브러쉬를. 그러면 이때 A랑 연결된 이 부분은 얘가 이렇게 슬림링이라고 돈다고. 그럼 이때 브러쉬가 이렇게 접촉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돌면서도 이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가 나가 안 나가? 나가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얘 이렇게 만들면 문제는 뭐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봐봐요. A라는 원선이 180도 동안 올라갈 동안은 전기가 뭐라 그랬어? 들어간다며. 그러면 여기는 전기가 들어갔다가 A 권선만 볼게요. A 권선만 볼게. A는 180도 동안은 전기가 들어간대. 근데 여기서 A가 일로 오면 A 다시잖아. 그러면 이때 A 다시가 내려갈 때는 전기가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는 전기가 나간다며. 그러면 이때는 전기가 나가는 현상이 생기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전기가 안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데 요런 구조를 만들면 여기서 전기는 어떻게 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무슨 기가 되는 거야? 교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기죠? 여기 써있잖아. 타이틀. 무슨 기죠? 직육이란 말이야. 직육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쓰는 이거는 뭐가 된다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교류야.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교류.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지금 무슨 기기여야 돼? 직육이. 그러니까 답이 나오네. 교류를 뭘로? 우리는 무슨 기기라고? 직류로. 이걸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류 자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세 번째 꼭 필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슬립링을 반쪽식으로 만드는 거야. 반쪽 슬립링.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쪽으로 만든 거야. 그러고선 여기다 브러쉬를 요렇게 만들어놔요. 여기다 요렇게 접속시켜 놓는다고.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봐봐. 처음에 A라는 권선이 요게 A야 A. 처음에 A가 올라갈 때는 전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180도. 그러니까 얘가 90도 이렇게 됐을 때는 계속 A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라고. 됐어요? 그런데 이 A가 A 다시 저기 아까 봤죠? A 다시 180도로 바뀌는 순간에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순간에는 어디랑 붙는 거야? 얘랑 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랑 접속되고 마이너스랑 접속된 게 플러스랑 접속되는 거야. 됐어요? 거꾸로 여기에 B라는 놈은 플러스였어. 그러면 도는 동안 90도 동안은 플러스를 주고 있는데 얘가 180도 바뀌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순간에는 얘랑 단다고. 그러면 이쪽은 계속 뭐가 돼? 마이너스지. 이쪽은 계속 뭐만 받는 거야? 플러스만 받는 거지. 됐어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정류자라고 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MS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계자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계자라고. 고정자.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전자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야 되겠죠. 코일 이렇게 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를 이렇게 보내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N극, S극을 일정한 걸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전류, 됐어요? 이 전류를 다시 해서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칭한다고요? 전기자, 계자, 전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 계자 부분에 주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흘리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계자 전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전류니까 암페어. 됐어요? 전류 A. 근데 여기에 계자니까 우리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서 IF라는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는 이 주자속을 회전을 하면서 끊어주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회전자, 전기자라고 칭하지.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홈을 이렇게 파서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 넣어준다고요. 이렇게 코일을 막 이렇게 감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감아 넣어주면 이게 자속을 끊으면서 나오는 전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 전기자에서 이렇게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기자 흐르는 전류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전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요 전류를 전기자 I에 요 회전자 아마추어라고 해서 여기를 IA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기자 전류 IA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이 부분은 뭐라고요? 전기자 전류. 이건 뭐라고? 계자 전류. 또는 여자 전류라고 해요. 자속을 일으킬 여자. 그래서 일으킬 여자 써서 우리는 뭐라고요? 여자 전류. 이렇게도 얘기하죠. 됐죠? 자속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자 전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여자 전류,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거야. 회전을 하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직류기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신규 예상이 뭐냐면 직류 발전기에 뭐요? 구성 3요소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자속을 만드는 계자, 그 계자에 의한 자속을 끊어줘서 발전을 일으키는 전기자. 그런데 직류기는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교류니까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기 위한 뭐가 꼭 필요한 거야? 정류자. 이게 구성 3요소라고. 됐어요?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정류자는 요 전기자 권선마다 얘를 다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쪼개지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류자가 되지. 그러면 이 정류자도 회전해 안 해? 하는 거라니까. 이것도 같이 드럼하고 같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회전자입니다. 됐어요? 회전자야. 이것도 뭐라고? 회전자. 그러면 여기서 그 순간순간 플러스만 마이너스만 받아내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뭐가 필요한 거야? 브러쉬가 필요하지. 그래서 마지막 구조가 바로 요 부분이죠. 뭐가 있다고요? 브러쉬. 그러니까 이 브러쉬는 왜 필요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브러쉬는 당연히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바깥에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이 브러쉬입니다. 됐죠? 브러쉬. 놓지 마세요. 요거. 그래서 브러쉬는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시. 요게 지금 제가 보기에 충분히 나올만 하니까 꼭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때까지 시험 문제에 거의 주는 게 이거예요. 주자속을 만드는 건 뭐? 계자. 됐어요? 기전력을 일으키는 부분은 전기자. 교류를 직류로 변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정류자. 이때가 주로 이거 많이 물었다고.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거 뭐? 브러쉬.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 벌써 한 15년 전서부터죠. 15년 전서부터 요거 신규 예상을 내가 두 가지를 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신규 예상을 했어. 이것처럼 신규 예상을 한 게 있다고. 근데 이 신규 예상한 게 나왔어요. 내가 신규 예상한 부분이 나왔어. 두 개 다. 다시 얘기해서 이 브러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어떤 케이스에다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어떤 케이스에다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브러쉬 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 홀더는 왜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케이스야,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야, 케이스라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림 이해 가시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 왜 있어? 그러면 브러쉬에 뭐? 위치를 고정시키고 적당한 이 안에 이렇게 스프링이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이 브러쉬가 달잖아. 얘가 맞닿고 있으니까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적당한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내가 요렇게 예상을 했어. 사실 이렇게 나와야지. 브러쉬의 위치를 고정시키며 브러쉬의 뭐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러면 답은 브러쉬 홀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를 내가 틀린 거야. 요걸 틀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적당한 압력을 주고 고정시킨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신규 문제가 뭐냐면 이 적당한 압력이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 야, 사실 그거를 맞히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내는 거지. 이해가요? 사실 이거 내면은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적당한 압력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브러쉬 홀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적당한 압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신규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에 그 부분을 보고 가신 분들은 맞췄고, 내가 신규기 때문에 요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간 사람은 좀 틀렸죠. 그러나 요거 보시고요. 또 하나 내가 예상한 게, 이 브러쉬의 위치를 나중에 이렇게 조정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브러쉬의 위치를 뭐라는 거라고? 고정이 아니라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면 브러쉬 진택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젠장, 이것도 영어로 물어보네. 로컬하고. 와, 환장하는 거지. 그쵸?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렇게 물어봤어. 답이 가나다라에.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직류 발전기의 발전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꼭 보세요.